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12일 서울형 상생 방역을 발표한 날 문재인이 예정이 없던 청와대 방역회의를 열어 코로나 확산이 아슬아슬한 국면이라며 오 시장의 발표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민생과 방역이 함께 가는 서울형 상생 방역을 발표해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이 같은 날 청와대에서 예정이 없던 긴급 방역 대책 회의를 열어 코로나 상황 관련한 온갖 위협적인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자칫 방심하다가는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다. 여기서 밀리면 민생과 경제에 부담이 생기더라도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방역 조치가 지금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임을 밝혀 벼랑 끝 위기에 몰려있는 자영업자들을 더욱 불안케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확진자가 600명대로 늘어난 지가 며칠이 지났음에도 공교롭게도 보궐선거 이후에 처음으로 오세훈의 서울시 방역 조치가 발표되는 날 문재인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을 우연의 일치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발언이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새 지침을 겨냥한 것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점을 그가 모를 리 없습니다. 문재인은 이날 지금의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기만 해도 방역 단계를 높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며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얘기는 서울시 조치보다 중앙정부 차원의 방역 조치가 우선이며 위반 시에 제재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서울시와 마찰을 의도하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문재인은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오세훈에게도 전달했습니다. 새로 취임한 단체장들과 손발을 맞추고 함께 협력해 나가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발언한 것은 서울시가 중앙정부 방침을 따르도록 설득해달라는 의미의 다름 아닙니다. 문재인의 이날 발언을 볼 때 향후 서울시의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 오세훈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 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문재인은 이날 회의에서 사실상 대국민 거짓 발언도 했습니다. 그는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여러 정황상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오는 6월까지 국내에 들어올 백신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화이자를 제외하면 모더나, 노바백스, 얀센 백신 등은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국내에 해외 백신 생산 기반 시설이 갖춰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백신이 우리 국민에게 보급되는 것은 올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예정됐다가 차질이 빚어진 백신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문재인의 이날 발언 중 가장 국민을 현혹시키는 또 다른 거짓말은 빈틈없는 방역과 차질 없는 백신 접종으로 K방역의 성공을 이어나가겠다며 11월 집단 면역이라는 당초 목표 달성은 물론이고 달성 시기를 앞당기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혀 마치 11월 집단 면역이 가능할 것처럼 국민을 현혹시킨 발언입니다. 한국의 11월 집단 면역은 현재의 접종 속도와 불확실한 향후 백신 물량 등을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 대다수의 견해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충분한 백신 물량이 조만간 들어올 것처럼 그래서 11월이면 한국도 집단 면역이 가능할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자신의 무능을 감추려는 솔직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블룸버그 백신 트래커는 한국이 현재의 접종 속도라면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데 6년 4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은 11일 현재 접종률이 2.22%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접종률이 낮은 것은 정부가 제때 넉넉한 물량을 들여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안전성 문제까지 터져 접종률은 더욱
속도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 백신 접종률 순위에서 하위권이고 방글라데시, 루안다, 레바논 등보다 접종률이 낮습니다. 루안다의 경우는 우리보다 백신 접종 시작이 늦었는데도 지금은 우리보다 접종률이 높습니다. 이런 여러 사실들을 종합할 때 이날 문재인의 청와대 회의에서 한 발언은 국정 책임자로서 반성도 없고 백신 수급에 대해 국민에게 사실상 거짓을 말한 것이고, 아울러 야당의 오 시장이 자영업자들과 함께 가는 상생형 방역을 발표한 데 대해 그것이 시행에 들어가기도 전에 태클을 거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백신 제조사들의 돈을 싸들고 가도 백신을 구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고, 정부의 외교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틀어막기식 규제 위주의 방역 대책을 언제까지 하기보단 영업 제한을 정교하게 풀어주면서 자영업자들 스스로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상생 방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4.7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 중에 하나는 규제와 강제 위주의 부동산과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변경하라는 것이었고, 위선적인 국정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규제에 변화 없이 오히려 더 강화할 수 있다는 문재인의 이날 발언은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국정기조 고수의 영향 탓으로 이날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의하면 문재인 국정 지지도가 다시 최저치로 떨어졌고, 부정평가 역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심은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확 바꾸라는 것이었는데, 보궐선거 이후 지금까지 청와대와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발언들은 기존 정책과 국정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의도가 뚜렷해 보입니다. 문재인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임 임명에서도 자신의 대학 후배이자 정권에 확실한 충성을 보여온 이성윤을 차기 총장으로 미는 것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에 법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민심을 외면한 위선적인 국정 운영으로는 위기 극복이 가능할 수 없습니다. 마이웨이식 국정 운영엔 국민의 차가운 심판반이 뒤따를 뿐입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